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FOMC 회의 결과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또 어떤 부분에서 잡아볼 수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2,300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96% 약세를 보이면서 2,32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더 큰 모습인데요. 1.61% 정도 하락하면서 74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일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 중 특히나 눈에 띄었던 곳 조선과 해운주들의 상승이었죠. 전반적인 조선주와 해운주의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세한 이슈 살펴보시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제 조선과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전날보다 8.93% 급등한 21,3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을 앞세우고 대한해운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그 뒤를 이어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했던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해상 운임 상승과 선박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또 원유 대신 더 먼 지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상운임은 재차 급등했고요. 액화 천연가스 해상운임은 현재 작년 겨울 고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틱 해운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석유 화물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특히나 매각 추진 기대감도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예상 체결가 보시면 0.23% 상승하면서 2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조선과 해운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특징적인 종목 함께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선과 해운과 관련돼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어제 좋았습니다.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부터 아래 중소형 종목들까지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그중에서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어제 큰 폭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날 대비 어제는 13% 가까이 오르면서 3,970원을 터치하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는 자율로 가는 것이고 공중에도 체증이 없는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류가 사람이 타는 교통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다 라면서 이용자 중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17년 4,400조 규모에서 2030년에는 8,7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독일은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프랑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UAM을 선보이기 위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
시장이 점점 커갈수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특징적인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예상 체결가 보시면 현재는 3%대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과 섹터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을 좀 앞두고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거래일보다 2.29% 떨어진 21만 3천 원에 카카오는 1.99% 떨어지면서 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장중 21만 2천 원까지, 카카오는 6만 3,6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FOMC 정례 회의에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9일에도 신저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성장주는 미래 현금 흐름을 토대로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가에 약재로 작용한다는 점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한 주간 하락폭이 유난히도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투자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이버 현재 출발 예상가 보시면 2.82%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과 특징적인 종목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수순으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45% 떨어지면서 54,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점 좀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역시나 큽니다. 2.39% 하락하면서 85,900원 선에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순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크네요. 현재 4%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0만 원 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 삼성 SDI입니다. 0.16% 강보합 현재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62만 원 선 지켜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하락폭 나오고 있고요. 63,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나 눈에 띄는 점 살펴보시면 펄어비스 2.15%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4,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하락폭 꽤나 큽니다. 1.95% 약 2% 가까운 하락폭 보이면서 53,3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제약도 1%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네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오늘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만큼 제대로 장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열린 장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또 포착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설명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의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개장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이 어떤 변동성에 대한 크게 부분을 오늘 좀 주의를 해야겠죠. 지금은 약간의 이 자이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시간에 대한 변동폭이 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 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지정적 리스크 부분도 지금 오늘 장중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계산을 해야 되고, 매매 관점에서는 역시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자동차, IT, 또 조선 같은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의 수혜주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너무 이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장 초반부터 좀 지켜보면서 종목별로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상승폭이 나와주는 게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죠. 역시 지적자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어떤 이 가스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전기가스 업종 대성에너지가 6.7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도시가스가 2.63% 상승세,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가 2.62%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안이고, 역시 지금 전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 인상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정부 쪽에서 어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지만은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이 나올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2.62%, 한국전력도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제 이어서도 오늘 상승세를 좀 장초반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이 0.5%, 그리고 FNF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섬유유복 업종 안에서도 이 시적 가시화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FNF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FNF 같은 경우에도 중국 안에서도 대리점 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상향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 추세고, 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250억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FNF, 섬유유복 안에서도 시장 대비가 강하면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NF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시장 대비가 강합니다. 역시 오늘 사료주들 이어가네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3.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남양유업이 지금 3.17%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남양유업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잡음이 계속 좀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남양유업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조응이 1.57%, 사조동아온이 1.56%, SKG삼립이 1.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 출발하는 업종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죠. 양지사가 오늘도 지금 현재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주의를 좀 상승세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매매 타이밍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산 INT가 6.94% 상승세, 로건 CNI는 좀 보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제조 지수도 괜찮네요. 예. WI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29.73%의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거래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계속 얘기 나오죠. 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W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듀오백이 0.42%, 그리고 VC가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사료, 대두산업이 지금 5.66%, 한일사료가 4.71%, 그리고 미래생명자는 3.3%, 그리고 팜스토리가 2.5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기 전에 지금 어떤 특별한 또 모멘텀이 종목별로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전에 가는 종목들만 좀 가는 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접근하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과대낙폭에 의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찾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LG에너솔루션을 제외하면 지금 전 기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45% 하락, SK하이닉스 1.36% 하락, 삼성바이오로스 0.38% 하락, LG화학이 1.6% 하락, 삼성 SDI가 0.48% 하락, 현대차가 0.51%, 네이버가 2.1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0.63%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포스코 케미칼이 0.28% 상승세 보여주면서 좀 잘 버티고 있다.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투트랙을 잘하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원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는 게 포스코 케미칼인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한국전력도 상승폭 유지합니다. 1.2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뱀이 0.29%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가 0.53%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론헬스케어가 1.54% 하락, LNF가 0.98% 하락, HLB가 1.19%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8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 출발하고 SM만 지금 1.2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역시 그 지분이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또 이 하이브죠, 이 BTS의 이 병역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약간 우호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 엔터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개장 상황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한 지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1,400원을 넘어선 게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3년 6개월여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흐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또 장중에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장 상황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일단 모두가 이제 예상을 좀 하기에 이제 미증시 씨가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반등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여전히 그 0. 이제 75bp 강세 기조,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강세 기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지역적 리스크,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확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좀 연재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약간 늦게 이제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고 이제 계신 차트가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역 N자로 만약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 하락, 그다음에 반등, 이 하락이 주파동하고 이제 대칭 쪽으로 약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에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약세 뒤에 이제 반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러시아 관련된 이제 예비군 동원령, 전쟁 확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 때문에 좀 약세를 약간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약간 오늘 추가 하락적인 그 모습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소는 이제 3중 바닥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올라줬다가 지금 약간 최근에는 약간 투매에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직전 저점하고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있어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약세의 모습인데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아민수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주가 좀 이번 증시에 이제 그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흐름 중에서 약간 그 볼만한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부분들이 미소 바닥을 좀 찍지 않았느냐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도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바닥에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여주다가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그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그 넥스 칩입니다. 넥스 칩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미리서 돌아서지 않느냐, 상승사파 십자도죠. 바닥권 여기서 터닝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이런 양상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코어 아시아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이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그 파운드리 이제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코어 아시아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추세 반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종목군들의 약간 5% 정도 장중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홀딩스라는 종목군도 이제 비슷하게 좀 그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관리 종목이라 약간 패스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약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섹터 쪽으로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대거 반등을 좀 해주면서 바닥을 먼저 좀 찾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오늘 대폭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그 이슈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도 제가 어제 좀 이야기를 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도 이제 크게 상승하고 행보를 좀 해주고 있다가 삼각수렴령 하다가 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슈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올라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쪽도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쪽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순환매로 한번 약간 보시면은 한일 단조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산 쪽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고 실제 이제 방산 부품도 이제 주물이기 때문에 이쪽도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한 번 더 자동차 부품 쪽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일 한조 이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쪽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상승하는 섹터, 그다음에 로봇 테슬라의 AI 관련된 이슈가 지금 로봇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어떤 이슈 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이 좀 되고 유일하게 거래를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유일한 어떤 회사이기도 하고 또 사족 보행 관련된 로봇계 이 부분들이 현대 롯데하고 이제 방산 쪽으로도 협력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술력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약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약간 5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버스가 바람이 불었을 때 매출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이런 종목분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직전 고점 돌파 안차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됐기 때문에 2단 상승 슈팅이 오면 한번 큰 폭의 조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겠지만은 지금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오버 슈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쪽 후발주 쪽으로는 로보티즈 LG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개미, 직개미,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직개미, 실내 배송, 실내 어떤 서비스, 현재 음식 서비스, 그다음 서빙 쪽에 해당이 되고 직개미는 현재 야외 쪽에 택배 배송, 배달 이쪽하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솔루션은 그 로봇 관련된 플랫폼, 다시 말해서 부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완벽한 어떤 삼각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높고 LG에 대한 초거대 AI 쪽하고 기술적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로보티즈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슈, 이 직전 고점을 처음에 이제 저항을 보이다가 이제 돌파를 하고 약간 숨구르기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개만 일단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숨구르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한번 이제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파맵신이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파맵신 쪽은 면역 항암제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SQ부에서 신고가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앱클론이 전체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최근에 거의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단기 쌍바닥을 굴고 약간 N자형의 뜬의 어떤 터닝 포인트에 자리있기 때문에 앱클론을 한번 오늘 파멜신의 순환매로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실시간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저희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 지금 개장한 우리 시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환율 1,400원 돌파를 했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대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의 하락은 예견이 됐죠.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한 1.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했었고요. 미국 시장도 사실 금리 75bp 올리는 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점도표상에서 22년도 4.4%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예상이 4.4%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3.25%이기 때문에 1.25% 그러니까 115bp 그렇게 하려면 11월 달에 75bp 또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이 4번 연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고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감 또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 하락을 키웠고요. 미국 시장 사실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 들어왔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반영이 되었고 공포 심리가 상당히 좀 팽배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 장 초반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환율이 지금 무섭죠. 지금 11원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1,400원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405원입니다. 이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이 벌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비율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2.5%인데 기준금리가 미국 3.25% 됐죠. 0.75% 차이인데 이 차이가 국내에서 예상한 건 미국 시장은 최대 4%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환율이 지금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진정이 되는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향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도 좀 공포스러운 국면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이 컸던 만큼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환율이 좀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오전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 초반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은 예견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오늘 좀 전략을 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 이후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종목을 먼저 살펴보자면 어떤 종목을 통해서 오늘은 시장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55,000원도 붕괴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신저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년 만입니다. 지금 가격은 21년도에는 못 봤던 가격이고요. 20년도에 봤던 가격입니다. 20년도에 지금 가격, 20년도 이맘때쯤이 지금 정도의 가격이었는데요. 2년여 만에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에는 공포 심리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강하게 나타났고, 삼성전자도 좀 과매도 사실 상황이죠. 이런 국면으로까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제가 좀 전에 과매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 하락을 했어도 하락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는 플러스가 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미국 시장에서는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시장 어젯밤에는 공포 심리가 가득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바닥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 오늘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과도한 하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다시 좀 실적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다.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신저가를 좀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1.63% 하락하면서 54,4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앞서서 장 전에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들어왔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사님, 어떤 종목 저희가 매매 시그널 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하고 이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때 눈을 돌리는 게 사실 내수주죠. 내수주라고 했을 때는 크게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고 금리 인상 시기가 이 시기다 그럼 보통 이 통신주, 그리고 이 식음료 관련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을 좀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은행주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통신주는 나쁜 건 아닌데 뭔가 확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게 내수주 중에서 식음료와 이 유통주들이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골라봤는데 CJ 제일제당인데요. CJ 제일제당, 사실은 이 식품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좀 낮을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원래 좋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 환율을 상쇄하고도 좀 남을 만큼 실적이 좀 좋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여전히 상승하는 종목, 국내 시장도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여전히 상승하는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바이오 사업부, 이 아미노산이 중심이 된 바이오 사업부, 크게 두 사업부가 있는데, 바이오 사업부는 이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식품 쪽이 좋거든요. 국내에서도 판가가 인상이 되면서 가공식품이 좋고, 해외도 미주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에 이 가격과 판매량, 그리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실적이 워낙 좀 좋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좋았고 3분기도 좋았고 내년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2조 원 넘을 것으로 내년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주가도 크게 부담이 좀 없죠. 시장이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 변동성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J 제일제당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큰 상태에서 변동성까지 클 때 눈을 돌린 쪽이 내수주 관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적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CJ 제일제당 3.30%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관련돼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중 한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알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 평소랑 다르게 좀 갖춰 입으신 것 같아서 바로 좀 연결을 해볼 텐데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어떻게 또 양복을 갖춰 입으셨을까요? 저 정장 입는 거 뭐 좋아합니다. 네, 아니, 네, 정장을 입으셔서 깜짝 놀라서, 네. 네네네,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도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기도 했고 가을 색깔로 좀 갖춰 입어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 오늘 시장이 또 폭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장난치지 않고 조금은 이제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업사부님의 마음가짐이 또 잘 드러나는 복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시황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네. 자, 어제 제가 약간 이제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던 내용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미국에서 이제 FOMC 금리를 75bp 벌써 세 번째를 올리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12일 날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자금 유출을 좀 막으려면 금리 차가 어쨌든 없게 되는 정도까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75bp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 이총재께서 0.25%씩 천천히 스텝 밟아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그보다는 한 단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빅스텝, 우리가 0.5%씩 금리 인상 부분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좀 해봅니다. 혹은 과감하게 0.75% 금리 인상 일어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본다라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환율도 지금 1,400원 넘어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환율이 가느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줄어들어야만이 환율,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나 홀로 달러만 강세인 부분들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우리나라도 금리차를 줄여야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금리차가 미국과 줄어들어야만 환율이 좀 안정을 가질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나중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인트를 한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들 역전되지 못한 상태로 10월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는 미국 FOMC가 또 11월 2일에 있습니다. 11월 2일에 있어요. 그래 이제 그때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확인했더니 어차피 75bp 금리 인상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그죠? 그런 포인트였고,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지금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4.4%까지 끄집어 올린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러면 1% 이상 혹은 0.75 두 번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제 신흥국들 입장이나 우리나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쫓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요, 긴급하게 잡히지 않으면 3, 6, 9, 12월에 없어요. 미국은 12월에도 FOMC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매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 푸틴 아저씨가 지금 또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갑자기 나토에서 핵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전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다시 한번 신냉전 체제로 바뀌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들, 이것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 그런 종목, 그런 업종 부분들만 접근해서 가야 되고요. 오늘 시장이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올라가는 거 있나? 있죠.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 체크해야 돼요. 왜? 이것들이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올 때 얘네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얘기했던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애들이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우조선해양을 추천드렸죠. 대우조선해양 오늘도 올라가네요. 제가 어제 21,000원 밑에서 25,000원 사이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드렸는데 그 자리 잘 주고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잡아야만 오늘도 막 개파락해가지고 내 종목이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올라가니까 최소한 빠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LG 생활건강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LG 생활건강만 좋아하냐, 가격도 비싼데 조금 가볍고 짱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자고요. 지금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꺾이고 추석 명절 지나고 꺾였던 상황들에서 얘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해서 이거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요. 이론적인 그런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포인트에서는 이게 지금 오히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오늘 막 그냥 폭락하고 뭐 가격 떨어지고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핵심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오지? 오늘 식량 농업 관련주들 괜찮네요. 그리고 에너지주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이쪽은 좀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종목들 너무, 그리고 이제 강산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만, 우선은 오늘은 말이죠, 이 안에서만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참 묘하게 이 시간에 시장 터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에서 위에 빨간 선, 밑에 파란 선에 지금 밴딩 안에 갇혀서 오르고 내리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는 바에서는요, 오늘 센서 값은 개파락하고 많이 빠졌고 지금도 마이너스 250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좀 더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세력지수, 세력의 개입지수라고 하는 게 오늘 계속 셉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약간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할 만한 이 사람들이 시장 충격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아서 시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개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셈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더 폭락하지 않을 테니 저점 매수 계속 돈 들고 들어와라, 빚내서 더 많이 들어와라, 이런 식의 꼬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물려서 마이너스가 커진 종목들로 보지 마시고 지금 센 종목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설명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해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장이 힘든 와중에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방은 좋아요. 로봇주도 잘 안 빠집니다. 오늘 농업주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단타만 치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효성 OMB랄지 팜스토리랄지 이런 종목 아주 짧게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시장 더 떨어져서 충격을 주는 상태에서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태가 된다라면 저는 이쪽에 단타적인 어떤 움직임 외에 또 조선주도 괜찮고
방산 쪽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그저 10만 원이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22동 평균선을 깨서 내려왔지만 물론 이제 10만 원 가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번 걸리는 그런 구간의 모습이 있기는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리만 잘 잡게 된다라면 어쨌든 오늘도 힘을 쓰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다시 한번 11만 원 도전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큰 흐름들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가 쪼개졌다라는 거죠. 두 개, 세 개로 큰 갈래로 쪼개졌고 그것이 형태가 다툼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다음에 아베 전 총리 그리고 뭐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이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같은 해에 그죠? 갑자기 옛날 독일 예언가가 뭐 세계 3차 대전 뭐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흉흉하게 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일단은 모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게끔 계속해서 준비 작업들을 한다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는 방산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가장 탑픽에 있어서는 LIG 넥스원으로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